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의 개념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아까 이제 뭘 설명드렸다, 매개 변수 개념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를 뭐다? 함수는 자판기에 비유를 했고, 매개 변수는 자판기 동전 투입구.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리턴이라는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리턴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판기 음료 배출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RS라는 변수를 만들고 10 플러스 20이라는 변수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거 출력하면 뭐 나오죠? 그렇죠? 10 플러스 20이니까 뭐예요? 30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플러스죠? 플러스라는 거는 연산자란 말이에요. 자, 느는 뭐라 했죠? 얘는 대입연산자죠. 대입연산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10과 20을 더해가지고 그 더한 결과를 RS라는 변수에 할당하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는과 대입연산자하고 플러스하고 연산자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누가 높냐면 이 플러스 연산자가 더 높습니다. 만약에 대입연산자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았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RS라는 변수에는 뭐 10이 할당하거나 아니면 10 플러스가 할당되거나 10 플러스 20 이상한 값이 할당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세기 때문에 10과 20이 더해진 결과 뭐? 30이라는 결과가 RS라는 변수에 할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실제로 10 플러스 20이긴 하지만 이 녀석이 실행된 결과가 뭐예요? 그쵸, 30이라는 결과죠. 즉 무슨 말이냐면 행위자는 사라지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자라는 거는 플러스라는 행위죠. 행위자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뭐만 남는다? 결과만 남는다는 거예요. 결과만.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행위자는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10 플러스 20이라는 거를 30으로 퉁쳐서 생각해도 될까요? 그쵸? 되죠? 그냥 이거는 어차피 계산된 결과가 30이니까 30으로 퉁쳐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지금 이건 뭐예요? 함수 실행이죠. 그죠? 함수를 실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함수 실행을 이렇게 만들어도 당연히 함수는 실행이 먼저가 아니라 뭐다? 정의가 먼저죠. 그러면 제가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플러스 a, b 이렇게 쓸 건데, 자, 아까 제가 RS라는 변수에 10 플러스 20이라 썼을 때 RS라는 변수에 뭐 들어간다 했죠? 요거 보세요. 뭐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10 플러스 20 결과인 30이라는 값이 RS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3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플러스라는 거는 어쨌든 결국에 뭐야? 함수 실행이란 말이에요. 함수 실행.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RS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RS라는 변수에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 들어간다. 자, 우리가 기존에는 여기서 열심히 프린트 해가지고 함수를 실행했을 때 뭐 함수 실행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죠. 그죠? 프린트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프린트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면 이게 뭐예요? 콘솔 창이란 말이에요. 터미널 창. 그러면 터미널 창에 내가 어떤 결과에 대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법인 것 뿐이지, 프린트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함수에서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를 표현하는 문법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리턴입니다. 리턴. 자, 리턴이 뭐라고요? 리턴은 함수 실행 결과값이다. 결과값이다.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RS라는 변수에는 현재 뭐가 들어갈까요? 30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여기 적은 이 값이 들어갈까요? 자, 실행하면 뭐 나와요? 5 나와요. 보이시나요? 리턴이 뭐라고요? 리턴은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라고요. 여기서 제가 10과 20을 그냥 단순히 넘겨준 이유는 매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넘겨준 거에
불가해요. 여기에 그냥 속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보시면 되냐면 리턴만 보세요. 리턴 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값만 보시면 되는데, 자, 리턴은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이라 썼어요. 그러면 이 rs라는 변수에 뭐 들어갈까요? 그렇죠, 10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100이라 썼어요. 그러면 뭐 들어가요? 100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리턴은 여러분들이 해당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로서 출력하고 싶은지에 대한 뭐다?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함수는 자판기라 했죠? 동전을 넣었어요? 뭐 했어요? 음료를 배출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음료를 뽑아 먹은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5라 쓰고 플러스 A라 썼어요. 자, 그러면 매개 변수 2개니까 인자값 2개죠? 그럼 요 A에 뭐 들어가요? 10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돼요? 15니까 10 플러스 5니까 뭐예요? 그렇죠, 15예요, 15. 자,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B라고 한 번 더 써봅시다. 그러면 10과 20 들어오죠? 그러면 5 플러스 10 플러스 20은 뭐예요? 35니까 35 나오죠. 보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다르게 또 해볼게요. C는 A 플러스 B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라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C는 뭐예요? 그쵸? 왜냐면 10과 20 넘겨주니까 여기에는 30 들어갈 테고, 얘는 뭘로 보면 된다? 30으로 보면 되니까 실행하면 30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5, 그 다음에 1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RS라는 변수 뭘까요? 뭐 들어가요? 자, 얘가 계산된 결과가 뭐였어요? 30, 그쵸? 왜냐면 10과 20 전달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5하고 10이 전달되니까 얘는 뭐예요? 그쵸? 15고 30이니까 RS라는 변수 뭐 들어간다? 그쵸? 45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의 의도대로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return이라는 거는 함수 실행에 대한 뭐다? 결과값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내가 실행을 했을 때 그 함수가 결과값으로서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뭘 쓰면 된다? 바로 return이라는 걸 쓰면 된다. 그러니까 return을 무조건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상황마다 달라요. 내가 그냥 단순히 터미널 창에 어떤 코드를 출력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프린트를 써도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프린트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거 A 플러스 B 했다고 해가지고 강사님 이거는 그러면 이게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 아닌가요? 아니에요. 보이죠? 자, 이거는 그냥 단순 30 그냥 출력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요청. 문법이란 말이에요. 얘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라는 거는 그냥 내가 터미널 창에 어떤 코드를 출력해달라는 출력문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코드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라 써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쓴 다음에 25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중괄호는 어쨌든 어떤 값이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10-5 하면 이거 마이너스 이거 출력하면 뭐 나와요? 그쵸? 5 나오잖아요. 5. 그쵸? 5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그냥 요렇게 변수에 굳이 담지 않고도, 변수에 무조건 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변수에 담아서 써야 될 일이 있다면 담아서 쓰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내 의도가 뭐죠? 내가 인자값 2개 넘겨줄 테니까 그 둘의 차를 출력을 해서 나한테 줘라, 그런 의미 같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f라 쓰시고 마이너스라 쓴 다음에 ab, 그다음에 return해서 a-b,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20이랑 5 넘겼으니까 여기에 뭐 전달된다? 그쵸? 20과 5가 전달되니까 계산된 결과가 뭐예요? 15니까 실행하면 뭐 나온다? 15가 나온다. 보이죠? 이게 바로 리턴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age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 이 age가 성인인지 아닌지, 나이의 값이 성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프린트라고 쓰시고 fstring 쓰고, age는 is adult, 갑자기 adult가
age냐.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에서 맞다 아니다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그죠? 참과 거짓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is adult age라고 쓸 거예요. 참고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앞에 is로 시작되는 요 함수명이라든지 변수는 무조건 그 결과가 뭐냐면 true false입니다. is 뭐뭐뭐, is 뭐뭐뭐. 보통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 뭐 is로 시작하는 건데 다 그 결과가 true false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is adult age라는 거는 요 age라는 변수의 값이 변수가 뭐 성인이냐 아니냐, 성인 나이냐 아니냐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df 써서 자 여기다가 age라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age가 20살보다 크다. 자 그러면 맞으면 우리가 뭐라고요? 그죠? 그러면 return true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se 써서 return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 age는 뭐죠? 20이죠. 그러면 20이니까 여기 20 전달되겠죠. 그러면 20은 2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return true로 하니까 실행하면 이게 되겠죠. 보이죠? return true로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15라 했어요. 자 15라 했기 때문에 얘는 결과 출력하면 뭐 나오겠어요? 그죠? 당연히 false가 나오겠죠. 밑에 거는 보이죠? 왜냐면 15살 넘어가니까 얘가 실행될 당시에는 15가 들어가니까 15는 2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거짓이니까 이 조건은 실행이 안되고 else를 통해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코드를 제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자 맞춰보세요. 자 이거 될까요 안될까요? 이거 될까요 안될까요? 이거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럼 왜 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걸 잘 기억하세요. 함수는 return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함수 생사소멸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함수라는 건 언제 만들어진다? 그렇죠. 함수는 정의된 함수는 함수 실행 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성. 그죠? 생성. 그 다음에 소멸은 언제 되는 거예요? 함수의, 그렇죠. 함수의 역할이 끝나면 함수는 사라진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뭘 했죠? 함수는 return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코드만 보세요. is adult age 20이죠. 그러면 20이라는 값이 넘어갔을 때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쵸 참이죠. 20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return to로 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return을 만났기 때문에. return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5 넘겼네요. 자 15 넘겼을 때는 얘가 거짓이죠. 그럼 거짓이니까 얘 이거 실행돼야 안 돼요. 이 위에 코드 실행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return false로. 어차피 얘가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면 밑에 이 코드밖에 실행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말인지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return true 옆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 했고 return 만나면 함수는 그 즉시 어떻게 된다? 종료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프린트 10이라 했는데 얘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보이죠? 10 안 나오죠. 그죠? 왜냐면 이미 여기서 return 2로 만나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얘는 출력해주지도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다가 return false 밑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return을 만나는 순간 함수가 그 즉시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return이라는 거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일드 카드. 무조건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과제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제를 여러 번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죠. 선생님은 우리가 제출한 그 과제 딱 한 번, 그걸 가지고 점수를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함수를 만들고 나서 그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그 리턴이 되었을 때 함수는 뭐다? 그 리턴된 결과를 값으로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리턴에 대한 개념이고, 리턴이라는 건 결국엔 뭐다?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실행에 대한 결과값이다. 그 실행 결과값을 내가 변수에 넣어서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냥 나는 변수에 사용할 필요 없고 그냥 출력으로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리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